우크라이나가 이 플라밍고 미사일을 정말 전력화하게 되면 최소 하루에 미사일 1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이상도 생산할 수 있겠죠. 많게는 1년에 700기, 1000기 이상 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한다? 러시아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이나 장병이면 심리적인 방어의 마지노선이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일종의 도네츠크 지역 전체의 20%를 요새화한 이유는 절대 뚫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철군을 한다든지 내지는 러시아군이 스마트 클린 작전으로 정말 융단 폭격을 가해서 초토화 작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사실상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도네츠크의 상징은 항전 의지를 상징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방법이든 혹은 군사적인 방법이든 간에 내주게 되면 총체적으로 결사항전의 의지가 사실상 무너진다. 지금까지는 전쟁의 종식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전쟁 장기화의 모습이었다면, 그 가능성이 이제는 미국이 중재하는 어떤 평화 협상을 통해서 불완전한 종전 혹은 불완전한 정전의 종전 시나리오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2026년에 세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기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겠죠. 그런 계기들을 고려할 때 상반기 내에, 2026년 상반기 내에 이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정확하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가능성,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만큼의 어떤 질적, 양적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 저는 뭐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기승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최종 상태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빨리 전쟁 종식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이 둘 다를 테이블에 앉혀놓고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어느 한쪽의 전쟁 수행 능력이 비대칭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로로 만들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획기적으로 군사 원조를 줄여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 한쪽 편만 들어주면 안 되니까 러시아의 태도 변화도 유도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서, 검토 그 자체를 통해서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대서양 동맹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히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내부적으로도 뭐 규모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압도적으로 그 재고가 충분하지는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어떤 여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첨단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상황에서 군수 공장들을 원활하게 이렇게 좀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 무인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이제 플라밍고 미사일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 중재하는 이 평화 프레임워크를 둘러싼 평화 협상이 미국의 기대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들을 검토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서 이 협상이 좀 잘 원활하게 좀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보낼 수 있겠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이 이 사거리가 3,0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설비 시스템들을 완비를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굳이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라밍고를 가지고 얼마든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단계는 아직 전력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시험 평가의 일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우크라이나가 이 플라밍고 미사일을 정말 전력화하게 되면 최소 하루에 미사일 1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이상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게는 365발, 365기 내지는 많게는 1년에 700기, 1000기 이상 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한다? 러시아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고, 혹은 그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타격을 해서 생산 설비 시스템 자체를 불능화 시켜야 될 필요성을 엄청나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플라밍고 미사일의 전력화라고 하는 의미는 종전협상에서 나름대로 협상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져다 주겠죠.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플라밍고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가 타격을 받는다? 아마도 첫 러시아의 반응은 핵태세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한 지금의 어떤 종전협상의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지고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의 어떤 모습은 미국의 외교적 중재 노력도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정확하게 돈바스 전체를 석권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돈바스는 루안스크 지역과 그리고 도네츠크 주를, 2개 주를 총칭하는 지역 명칭입니다. 현재 전선 상황을 놓고 보면 루안스크 주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러시아군이 99% 정도 영토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1%를 놓고 왔다 갔다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도네츠크 주는 러시아군이 대략 한 75에서 77% 정도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5%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크라이나 군이 방어를 하고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 25% 중에서, 그러니까 도네츠크 전체로 봤을 때 대략 한 20% 지역이 슬라비안스카를 포함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요새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요새화시켰다는 의미는 대전차 지뢰지대, 대인 지뢰지대, 지뢰지대를 만들어 구축을 해놓고 장애물지대, 목책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야전에서 활용하는 2담 3열의 윤형 철조망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국가와 국가의 어떤 그 국경을 정하는 일종의 철책도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그런 장애물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합동군의 능력들, 공군이라든지 혹은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이런 다양한 그 어떤 합동 부대의 화력 계획들이 이 지역에 매우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요새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돈바스 전체를 석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요새화한 도네츠크 전체의 20%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다소간의 피해가 따르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으면 탄도미사일 그리고 공군력을 대규모 동원해서 스마트 클린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저는 그 또한 객관적으로 러시아군이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상자,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원의 피해 그리고 병력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처럼 종전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다 철군해라 라고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스마트 클린 작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치적 협상이든 혹은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군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이나 장병이면 심리적인 방어의 마지노선이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일종의 도네츠크 지역 전체의 20%를 요새화한 이유는 절대 뚫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철군을 한다든지 내지는 러시아군이 스마트 클린 작전으로 정말 융단 폭격을 가해서 초토화 작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사실상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 지역을 지켜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네츠크 남아있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25% 플러스 마이너스의 지역을 직접 전략이 됐건 혹은 간접 전략이 됐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지역을 석권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력 열세임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 항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평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네츠크를 외교적으로라도 내주게 되면 그 항전 의지를 잃게 되는 셈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도네츠크의 상징은 항전 의지를 상징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방법이든 혹은 군사적인 방법이든 간에 내주게 되면 총체적으로 결사항전의 의지가 사실상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의 종식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전쟁 장기화의 모습이었다면 그 가능성이 이제는 미국이 중재하는 어떤 평화 협상을 통해서 불완전한 종전 혹은 불완전한 정전의 종전 시나리오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평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외교적 중재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쿠시너 사위까지도 이렇게 좀 출동을 시켰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년에 2026년에 세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기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겠죠. 그런 계기들을 고려할 때 상반기 내에 2026년 상반기 내에 이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뭐 주요한 정치적 계기를 한다면 내년 4월 정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7월이면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연말에 있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강력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어느 결과로든 나타내야 성과를 내야지만이 그런 트럼프 레거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미중 정상회담 이상으로 이 전쟁을 가시적으로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